도어슬램은 INFJ가 특정 사람과의 관계를 갑작스럽게 그리고 완전히 끊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물리적, 감정적, 정신적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단호하고 확고하며 한번 도어슬램이 일어나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INFJ는 보통 매우 관용적이고 이해심이 깊은 성격이지만 그들이 감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도어슬램 행동은 매우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INFJ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를 단절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NFJ가 도어슬램을 하게 되는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적 과부하. INFJ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로 인해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INFJ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과도한 감정적 부담을 주는 경우 INFJ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2. 신뢰의 배신. INFJ는 신뢰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신뢰를 배신당했을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배신은 도어슬램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반복적인 갈등. INFJ는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반복적인 갈등 상황에서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INFJ는 도어슬램을 통해 갈등을 완전히 차단하려 합니다. 다음 INFJ가 도어슬램을 할 때 보이는 특징입니다. 1. 갑작스러운 단절. 도어슬램은 보통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INFJ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한 후에 결정을 내리지만 상대방에게는 매우 급작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2. 철저한 차단. INFJ는 도어슬램을 할 때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전화와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통신수단을 끊고 SNS에서도 상대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단절. 물리적인 연락 차단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단절합니다. INFJ는 상대방에 대한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4. 결단력과 확고함. 도어슬램을 결정한 후 INFJ는 매우 결단력 있고 확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가는 법이 거의 없으며 한번 내린 결정을 쉽게 번복하지 않습니다. 도어슬램은 INFJ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INFJ는 도어슬램을 통해 자신을 감정적, 정신적으로 보호합니다. 감정적 소진을 피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취합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단절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INFJ가 평소에 매우 이해심 많고 관용적이었다면 이 변화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어슬램이 일어나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INFJ는 한번 단절한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INFJ와의 관계에서 도어슬램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신뢰와 존중. INFJ와의 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은 필수적입니다. 이들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고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감정적 소통. INFJ는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갈등 해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INFJ는 반복적인 갈등을 견디기 어려워하므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INFJ의 도어슬램은 그들이 감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갑작스럽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한번 발생하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어슬램을 피하기 위해서는 INFJ의 감정과 신뢰를 존중하고 감정적으로 소통하며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INFJ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도어슬램을 예방하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NFJ와 만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NFJ는 매우 독특하고 깊이 있는 성격 유형으로 이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진정성과 정직함. INFJ는 진정성과 정직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표면적인 대화나 가식적인 태도를 금방 알아차리며 진심 어린 대화와 관계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INFJ와의 만남에서는 항상 진솔하고 정직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당신이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2. 깊이 있는 대화.
INFJ는 깊이 있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철학적이거나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며 표면적인 대화는 금방 지루해합니다. INFJ와의 대화에서는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INFJ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지지와 공감. INFJ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들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필요로 할 때 감정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INFJ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INFJ가 자신을 신뢰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신뢰와 배려. INFJ는 신뢰와 배려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들은 신뢰를 배신당하면 큰 상처를 받으며 이러한 배신은 관계를 단절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NFJ와의 관계에서는 항상 신뢰를 지키고 그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개인 시간 존중. INFJ는 외향적이지만 동시에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혼자서 생각하고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INFJ가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를 존중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INFJ가 더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피드백을 신중하게. INFJ는 피드백을 받을 때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피드백을 줄 때는 신중하고 배려심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먼저 언급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INFJ가 피드백을 더 잘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갈등 해결. INFJ는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피하지 말고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FJ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8. 깊은 관계 형성. INFJ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이들은 얕은 관계보다는 소수의 깊은 관계를 선호하며 진정한 연결을 원합니다. 따라서 INFJ와의 관계에서는 겉으로만 친밀해지려 하지 말고 깊이 있는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